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나이 들어 모르면 바보 되는 인생 진리 10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경험도 늘고 마음도 단단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젊을 때보다 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문제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지혜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배워야 알게 되고 알아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노후가 편해집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잘 늙는 것도 능력이구나. 맞습니다. 노후는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만 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대, 60대, 70대에 꼭 알아야 할 진짜 인생의 원리 10가지를 여러분께 가장 쉽고 가장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를 다 들으시면요. 아,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구나 하고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가볍게, 더 지혜롭게, 더 품위 있게 만들어줄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는 너무 늦었지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만큼 인생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말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늦은 게 아니라 안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하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실패해서 후회하는 것보다 그때 해볼 걸 도전해 볼 걸, 이 미련이 훨씬 크게 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시작한 일들이 오히려 더 크게 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60대에 피아노를 배워 독주회를 연 분도 있고, 70대부터 운동을 시작해 건강을 완전히 되찾은 분도 있고, 65세에 유튜브를 시작해 수십만 구독자를 만든 분도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냥 시작했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변화일 뿐이에요.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요.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거나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온도입니다. 마음이 식으면 40대라도 늙은 사람이고, 마음이 뜨거우면 80대라도 청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문턱에 와 계신 겁니다. 이 진리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이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출발선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2. 건강은 몸 관리보다 생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건강 관리라고 하면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혈압 혈당이 몇인지, 비타민을 얼마나 챙겨 먹는지 이런 몸 상태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건강을 결정하는 건 몸 관리보다 생활 관리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몸은 하루의 흐름 속에서 건강해지지 한두 번의 운동, 한두 알의 영양제로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수면이 불규칙하면 면역이 무너지고, 식사 시간이 들쑥날쑥하면 위장과 혈당이 흔들리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즉, 건강은 하루의 패턴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건강 기준을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잘 쉬고, 얼마나 규칙적으로 살고, 얼마나 꾸준히 움직이는가. 여기에 운동을 잘하느냐, 보약을 먹느냐는 부차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특히 시니어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수면 6에서 7시간과 규칙적인 취침 시간. 잠은 약보다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잠을 잘 자는 분들은 혈당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기억력도 유지됩니다. 둘째, 느리고 차분한 아침 루틴.
아침에 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더 중요합니다. 셋째, 하루 총 5,000에서 7,000보 걷기. 걷기는 나이 든 몸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근육, 관절, 심장, 뇌 전부 좋아집니다. 넷째, 식사 시간의 규칙성.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가 몸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특히 늦은 야식과 불규칙한 점심 저녁이 만성질환을 부르는 큰 원인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마음에 계속 분노, 서운함, 불안이 쌓이면 혈관이 먼저 상하고 면역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말합니다. 진짜 건강관리는 검사 결과보다 생활 패턴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몸을 관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것은 평소의 생활 리듬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생활이 건강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생활이 무너지면 약을 먹어도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노후의 건강은 생활이 만든다. 이 진리만 기억해도 앞으로의 건강이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3. 인간관계는 수가 아니라 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명함도 많이 돌리고 모임도 많이 나가고 사람은 많을수록 좋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인간관계는 수가 아니라 결이라는 사실을요. 사람이 많아도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 관계는 짐이 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적어도 마음이 편안하면 그 관계는 보물입니다. 이게 나이 들수록 느껴지는 인간관계의 진리입니다. 사람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그리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부담스럽게 챙겨야 하는 관계, 말끝마다 비교하고 판단하는 관계, 만날 때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수십 명이 있어도 단 한 명의 진심 어린 관계만 못합니다. 관계의 결이 좋은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말이 부드럽습니다. 비난보다 공감을 먼저 합니다. 약속보다 마음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마음을 맞추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감정의 흐름을 존중해 줍니다. 힘든 날은 기다려주고 좋은 날은 함께 기뻐해 줍니다.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좋은 결을 가진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정리가 아니라 정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드니 사람들 하나둘씩 떠나가네요. 그런데 이건 나쁜 게 아닙니다. 인생이 저절로 불필요한 관계를 털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남는 사람은 결국 내 삶의 결이 맞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관계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후반전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과 살 필요도 없습니다. 딱 몇 사람, 나와 결이 맞는 사람. 이들이 곁에 있는 것만으로 노후는 훨씬 따뜻하고 평온해집니다.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결을 맞추는 일이라는 것, 이 진리를 아시면 관계 스트레스의 80%가 사라집니다. 4. 돈을 잘 쓰는 것이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가 인생의 큰 과제였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 키우고 집 마련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참 많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노후의 삶의 질은 지출 습관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입은 줄어들지만 내가 돈을 사용하는 방식은 그대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첫째, 나를 위한 소비는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노후에 가장 아까운 소비가 뭔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에게 쓰는 소비를 사치라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몸이 편한 침대를 사는 것, 천천히 여행을 다녀오는 것, 좋은 음식으로 대접받는 것, 몸이 편한 신발을 신는 것, 이런 소비는 낭비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투자입니다. 둘째, 감정이 만든 소비가 가장 위험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하는 지출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 지출입니다. 외로워서 충동 구매, 화가 나서 스트레스 쇼핑, 체면 때문에 억지 지출, 사람들 눈치 보며 과한 선물. 이런 지출은 지갑도 비우고 마음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노후의 돈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이 쓰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관계를 위한 지출은 규모보다 진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돈을 쓰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썼느냐가 아니라 진심과 배려가 있느냐입니다. 작은 선물 한 가지라도 내 마음이 담겨 있으면 됩니다. 억지로 크게 쓰는 순간 관계가 무거워지고 나도 힘들어집니다. 넷째, 편리를 위한 소비는 노후를 지켜주는 지출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편리를 위한 지출은 절대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대중교통 대신 택시, 무거운 물건 대신 배달, 건강한 식단을 위한 간편식, 집 청소 대행 서비스. 이런 지출은 나이 들수록 사치가 아니라 나의 안전보험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후반전은 돈을 많이 벌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지출은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나쁜 지출은 남은 인생을 피곤하게 만든다. 이 진리 하나만 기억하셔도 노후 재정이 훨씬 더 안정되고 편안해집니다. 5. 감정은 늙지 않지만 감정 조절 능력은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흔히 나이를 먹으면 감정도 함께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나이가 들어도 똑같이 요동칩니다. 가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사소한 말 한마디에 괜히 서운하고 가족의 작은 행동에도 마음이 상하고 예전 같지 않게 짜증이 쉽게 올라오고 별일 아닌데도 감정이 크게 요동치는 느낌. 이건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게 아닙니다. 감정 조절 능력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감정은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었을 때처럼 체력으로 버티거나 일에 몰입해서 감정을 흩뜨려 버리는 일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피곤해도 감정이 날 서 있고 조금만 서운해도 마음의 충격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감정 관리가 능력이며 생활 기술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1. 반응하기 전에 3초 멈추기. 누군가의 말에 서운함이 느껴질 때 감정이 확 올라오는 순간 바로 반응하지 말고 딱 3초만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이 3초가 감정 폭발을 막아주는 안전벨트 역할을 합니다. 2.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습관. 나 지금 조금 서운해. 이 말이 나한테는 무겁게 느껴졌어. 이렇게 감정을 부드럽게 꺼내놓으면 오해도 줄고 마음의 짐도 줄어듭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모릅니다. 3. 하루 10분 혼자만의 감정 정리 시간. 산책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잠들기 전에 오늘 느꼈던 감정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과정이 계속 쌓이면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아, 내가 지금 이 감정이구나 하고 스스로 이해하게 됩니다. 감정 조절은 늦게 배워도 됩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으면 여생이 계속 힘들어집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억누르는 게 아니라 흐름을 이해하고 부드럽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하루가 불편하지만 마음이 편안하면 몸도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여러분, 감정은 늙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 조절은 충분히 배울 수 있고 훈련할수록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노후를 지배합니다. 6. 정리하는 힘이 노후 품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중요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리하는 힘입니다. 젊을 때는 채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일도 경험도 무조건 많이 갖고 있어야 안심이 되었죠. 그런데 인생 후반전에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훨씬 더 큰 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리가 잘 되는 사람은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품위가 자연스럽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집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집안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어수선해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올라옵니다. 반대로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고 살림을 단순하게 만들기만 해도 삶이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만큼만 남기는 것이 가장 품위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둘째, 관계 정리는 노후를 평온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살아갈 필요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계산과 요구만 있는 관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관계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건강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이 외로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정리된 관계가 마음의 여유와 평화를 만들어줍니다. 나에게 따뜻한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돈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복잡한 금융상품, 과한 소비, 쓸데없는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자산 관리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불필요한 구멍을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정리된 재정은 걱정을 줄여주고 하루하루의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넷째, 감정 정리가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살아오면서 쌓인 서운함, 억울함, 상처. 이걸 가슴에 계속 품고 살면 남은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감정 정리는 누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나부터 편안해지자. 팔아버릴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그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는 일입니다. 이걸 해내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게 바로 품위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는 힘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기술이 아니라 내 삶을 가볍고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소중한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노후의 품위는 자연스럽게 완성됩니다. 7.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것이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노후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셨죠.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겁니다. 자식도 자기 삶을 살아내느라 버겁습니다. 요즘 청년 세대는 직장 경쟁, 집과 육아, 인간관계까지 정말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부담까지 떠안게 되면 자식도 지치고 관계도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담을 덜어주는 부모가 가장 큰 버팀목이다. 부모가 자립적으로 살려고 할 때 자식은 오히려 더 마음을 열고 더 잘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기대는 순간 관계는 의무가 되고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는 사랑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과하게 경제적, 감정적으로 의지하면 그 순간부터 자식은 해야 한다, 맞춰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스스로 삶을 책임지려 하고 자식에게 작은 요구도 줄어들면 관계는 훨씬 더 가볍고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자식은 의무가 아닌 진심으로 부모를 돕게 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는 부모는 이렇게 다릅니다. 혼자서도 삶을 즐기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작은 불편도 스스로 해결하려 합니다. 자식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합니다. 자신의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도와줄 때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부모를 보며 자식은 부담보다 존경을 느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꾸릴 때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부모가 단단해야 자식도 더 큰 마음으로 부모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기대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고
더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립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후의 자유를 지키는 길입니다. 8. 배움은 젊은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들 것, 이 나이에 뭘 새롭게 배워. 그런데 이 말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을 가장 답답하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리고 배움은 젊은 사람의 특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문화, 소통 방식까지 모든 것이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누구보다 소외감을 빨리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배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뇌가 젊게 유지되고 자신감도 높아지고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나는 이런 거 잘 몰라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말은 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말입니다. 스마트폰 조금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생겨도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운동, 음악, 글쓰기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배움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날은 지금입니다. 인간의 뇌는 70세, 80세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배움은 큰 도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사진 옮기는 법 배우기, 새로운 앱 하나 익히기, 유튜브로 건강운동 강의 따라하기, 가까운 강좌에서 취미 하나 시작하기, 영어 단어 하루 한 개 외우기, 글쓰기 세 줄만 적어보기. 배움은 대단한 공부가 아니라 뇌를 깨우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작은 배움이 쌓이면 머리는 더 맑아지고 마음은 더 젊어지고 삶은 더 활기차집니다. 배우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은 마음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걸음걸이도 밝고 말투도 부드럽고 표정도 생기가 넘칩니다. 반대로 난 이제 다 늙었어, 귀찮아라고 말하는 순간 마음이 먼저 늙어버립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 삶을 더 풍요롭고 재미있게 만들기 위한 선택입니다.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비로소 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체로 훌륭합니다. 9. 가장 소중한 자산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돈이라는 자산을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면 더 이상 돈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귀하고 훨씬 강력한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부족했지만 나이가 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죠.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시간은 다시 벌 수 없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돈보다 시간을 더 아끼게 되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노후의 목표는 시간을 잘 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 내 시간을 소모하는가 아니면 채우는가? 이 세 가지가 노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사람 만나고 나면 지치는 관계라면 그건 시간을 빼앗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10분만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시간을 채워주는 관계죠. 무엇을 하느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은 시간을 고단하게 만들고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은 시간을 선물처럼 만들어줍니다. 시간을 잘 쓰려면 우선순위를 새로 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것만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가벼운 산책에 쓰는 시간, 건강을 위해 준비하는 한 끼 식사, 나에게 영감을 주는 독서나 강의, 가까운 사람과 진심으로 나누는 대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배움의 시간. 이런 시간들은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반대로 걱정, 불안, 쓸데없는 스트레스, 마음만 무겁게 만드는 인간관계. 이런 것에 시간을 쓰는 건 삶의 자산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를 결정한다. 노후는 시간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시간으로 채울 수 있어서 좋은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채워지는지 그것이 노년의 품위와 행복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돈보다 시간을 먼저 챙기십시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인생 후반전을 가장 빛나게 살아갑니다. 시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작품이 됩니다. 10. 결국 인생은 마음가짐이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사람일까요? 사실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어떤 사람은 웃어넘깁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현실이 힘든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어닉스펙티드한 일은 계속 일어나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변하고 아이들도 점점 바빠지고 때로는 경제적인 걱정도 몰려옵니다. 하지만 이때 진짜 중요한 건 왜 이런 일이 생기지? 가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같은 현실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긍정은 천성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긍정적이지 못해서. 아닙니다. 긍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좋은 면을 하나 찾아보기.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기.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를 인정하기. 오늘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지나간 일 붙잡지 않기. 이런 작은 마음 습관들이 인생의 표정을 바꿉니다. 마음가짐은 나이를 먹을수록 힘이 됩니다. 젊을 때의 긍정은 선택이지만 나이 든 후의 긍정은 삶을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몸이 조금 아파도 웃음을 잃지 않고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희망을 놓지 않고 관계에서 상처받아도 다시 마음을 열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마음은 몸보다 먼저 인생을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쥐고 있는 마음이 흐름을 만듭니다. 마음이 밝으면 하루가 밝아지고 하루가 밝아지면 인생 전체가 밝아집니다. 마음가짐 하나가 건강, 관계, 소비, 시간, 삶의 태도까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에 들어선 우리는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자기 인생을 돌보는 가장 높은 단계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몸이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지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인생을 만듭니다. 이 진리 하나만 기억해도 노후는 훨씬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이 들어 모르면 반드시 손해보는 인생 진리 10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배우고 바꾸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은 나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선택과 태도가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가볍게 만들고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고 하루를 의미 있게 채우기 시작하시면 노후는 충분히 더 편안하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보다 더 빛나고 더 깊어지고 더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